안녕하세요. 저희는 강화여자고등학교 담장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레미제라블에 대해 아시는 분들 손 한번 크게 들어주시겠어요? 많이들 보셨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당 소설에선 자베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베르는 자신의 신념의 그릇됨을 장발장을 통해 알게 되곤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오래된 신념을 바꾸기란 쉽지가 않죠. 사회적 통념은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된 것을 바꾸는 것이 옳다는 데에 이의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을 추구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평등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은 오랜 시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투운동은 앞서 말한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발버둥이었고, 이를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성평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습니다. 또한 이는 결국 우리 교육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희는 교육 속 성평등에 초점을 두고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교육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진정한 교육이라 함은 어떠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받는 이의 인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이 정의에 맞게 운동 중일까요?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그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조건평등 등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한번 그 예시로 떠올려 볼까요? 교과형 자료에 나타난 시에선 의지적이고 강인한 느낌을 주면 남성적 어조라고 하고, 부드럽고 애상적인 느낌을 주면 여성적 어조라고 합니다. 따라서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은 김소월 시인이 여성을 화자로 두고 쓴 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음에도 기다림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이유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그의 시를 여성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5년과 2016년도의 도서 판매 사이트의 여성학 젠더 분야 도서 판매량 그래프입니다. 페미니즘이 본격적인 이슈로 떠오른 2016년 한 해만 보더라도 불황이라는 출판 시장에서 여성 젠더 분야 도서 판매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알라딘 또한 여성학 젠더 분야의 도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말하고 있고, 성평등에 대한 요구 및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의 대처 방법을 제시한 교과서 사파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를 모두 여성으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은 중학교 교과서의 교사의 모습인데요. 여성 선생님들은 모두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중등 교육용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는 제연물입니다. 교과서에 사회적 약자,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편향적인 그리고 고정관념적인 의도와 재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나중에 그들을 재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저희는 성평등한 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공교육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먼저 교육에서의 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답변자들은 교과서에서 성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있고, 성차별적인 발언으로는 성에 따라 행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자들은 그러한 발언을 듣고 불쾌했지만 대부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는 이들에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답변자들은 집필 내용 편집 실무 단계에서 성평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에 가장 많은 선호를 보냈습니다. 교사용 성평등 교육 매뉴얼을 제작한다와 교과서 집필진의 여성 집회진 성비할당을 의무화한다가 순서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에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한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공교육 내 성평등 교육과 교사, 예비교사 대상 교육 강화를 큰 방향으로 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학교 교과물의 성평등 내용 강화, 교과서 성평등성 모니터링 강화 등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밝혔습니다. 같은 해 교육용 자료의 성차별적 표현을 바꾸기 위해 바꾸면 쓸모있는 유익한 성평등 교과서 캠페인, 일상 속 언어 개선 캠페인, 성차별 언어 바꾸기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가부에서는 교과서 속 성차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교육자료의 성차별 표현 발굴 이벤트 등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가부가 양성평등 관점을 포함한 교과서 검토 기준을 발표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교과서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련도가 높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교육부에서는 1999년에 양성평등한 교과서를 만드는 검토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2017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 15종을 분석한 결과 과거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특정 성에 대한 편견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2017년도 초중등 교과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위로부터 매년 성평등에 관한 인권 요소 분석표를 받고 인권위 보고서 등도 검토해 매년 교과서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권 친화적인 기준과 유의사항 등의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점, 성차별에 국한되지 않고 직업, 소수 집단 등에 대한 차별을 다뤘다는 점, 당연하지만 제시한 대안 정책이 해소해야 할 논란과 마찰이 없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먼저 강제성 부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만 있을 뿐 정책적인 활동은 없었으며 2012년 여성부가 기준을 발표한 지 6년 차가 되어가지만 교과서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스쿨미트가 제기된 26개의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정보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가 각각 연 1회씩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학교들은 우수 등급을 자체로 부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 관련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을 배포하여 전문 강사를 통해 최소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실제 각 학교에서는 성 관련 예방 교육을 유인물 배포나 시청각 자료 등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무성 부재를 들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로서 수정 및 개편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인권위의 피드백을 받기도 하지만 교과용 도서를 편찬할 때 성평등 위배 여부 등에 대하여 편집 단계나 검정 단계의 법률로서의 법률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 규정들은 강제성도 의무성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내의 성평등은 사회에서의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가지는 정책을 고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교과용 매뉴얼 작성, 교과서 여성 집필진 성비 구성, 교과서 속 여성의 수 의무적인 확대, 실무 단계 의무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공공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부, 인권위원회,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각 시도 교육청을 설득시켜야 하며 그중 책임이 있는 교육부와 여가부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수적인 학부모, 교사, 예비교사 등 개인 또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제안할 정책의 첫 번째는 교과서 여성 집필진 구성에 관한 정책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집필진의 성비는 남성 집필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학생의 언어에 대한 사고와 인식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성평등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작 환경에서의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 각자의 관점을 모두 대표하는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과서 집필진의 성비부터 맞춰야 합니다.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법률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에 국가가 나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성 참여 비율을 일정 할당토록 해야 합니다. 여성 집필진을 의무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 관념이 그대로 반영된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을 집필진으로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가 교육과정과 현장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물이라면 교사는 학생과 함께 교육 현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과서에서의 성평등이 실현되었다 해도 교사가 변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지침서로서 참고할 수 있는 교사용 성차별 금지 매뉴얼을 제작해야 합니다. 매뉴얼 배포 및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삼가해야 할 말들의 예시를 제시하고 행동에 대해 스스로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교사용 매뉴얼을 배포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성차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이를 모두 매뉴얼로 작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데에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용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교사의 성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 발행되는 교과형 도서는 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교과서 검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가부와 교육부는 각각 교과서를 집필 시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고려 여부는 편집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어야만 합니다. 인권위에서는 교과서 내 고정관념이나 특정성에 대해 편견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다량 확인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인권위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인권요소 분석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 및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현성이나 지속성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검정 단계에서 교과서 속 성차별적인 내용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 재검토 및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규정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교과서 속 여성의 수를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능동적인 여성 모습의 내용을 강조시켜야 합니다. 한 논문에 근거하면 남녀 등장인물은 그 등장 빈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게다가 여성 등장인물의 성격 및 역할을 능동적이고 정통적, 수동적인 인간형의 비율로 비교해 보았을 때 1대8의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은 시험 준비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내용을 반추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만큼 학생들의 의식과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 속 여성 인물이 실제 여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을 작품 속의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속 여성의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다만 문학의 경우 여성의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거상, 김만덕 등과 같이 능동적 인간형의 여성 등장인물이 포함된 작품의 수를 늘리고 능동적인 여성 모습의 내용을 강조시켜야 합니다. 또한 학습 동기 유발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는 수업 내용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 학습 동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에서 성차별적인 실태를 나타내는 작품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성불평등을 인지시키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어떠한 작품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책들로 능동적인 여성상에 자신을 대입하는 학생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정책을 자신 있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들, 심지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단어들 중에서는 속뜻을 알고 나면 사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성차별적 표현을 배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저희는 교과서 속 성차별적인 표현을 알리고 이를 바꾸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속뜻을 알고 나면 섣불리 쓰기 꺼려지지만 수업 시간에 실제 쓰이고 있는 표현 5개, 미망인, 동가홍상, 처녀자, 저출산, 남성적 어조를 선정하여 학교 급식실 앞에서의 단어 뜻을 제대로 알고 쓰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캠페인으로는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앞으로 성희롱에 대해 모른 척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남자는 3번만 울어야 한다, 여자애가 어딜 나서느냐 등의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안의 의견을 제시하고 각자 여성 또는 남성의 입장이 되어 직접 들은 성희롱 발언이나 제시되어 있는 상황들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끝으로 앞에 2가지 캠페인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과 다짐하게 된 내용을 서약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임을 서약하였습니다. 또한 서약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라는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지급하여 서약의 지속성을 높이고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정형화되어 있는 성 역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자는 활동을 기획하고자 실제 교과서 속에서 치마를 입은 교사를 발견하고 바지를 입히는 활동을 기획,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신문을 게시하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함으로써 본 문제가 일회성을 띠고 있지 않으며 해당 문제에 공감하는 이들이 개인이 아님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저희 강화 여자고등학교 담장은 공공정책 제안에서 더 나아가 훗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성평등을 지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15분을 활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교육부에서 나오신 우리 김혜자 연구사님께서 특별히 더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제가 오늘 받은 내용들을 교육부의 교과서 정책과에 전달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교과서가 앞으로는 자유 발행제로 갈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무엇을 지침을 주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튼 여기 내용 중에 그 방안으로 성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현재 교과서 집필진들도 대체로 여성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물리적으로 성비를 여성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이런 그 성평등 인식이 반영된 교과서가 편찬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아까 발표하셨던 이은빈 학생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기사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남성의 집필자의 수가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성의 집필자의 수가 많다는 기사에 근거하여 저희는 이제 여성의 집필자의 수도 그렇게 균등하게 늘리면 어떨까라는 이제 의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 물론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성차별적이지 않은 교과서가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젠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다음 집필 참여를 해야 저희가 원하는 성평등한 교과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김나연 학생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신 것들이 이제 정책화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담당 부서는 지금 여러분이 대안정책에서 검토했듯이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과 이 두 부서의 입장은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공공정책들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지금 강제성, 의무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정책 입안 단계에서 제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는 왜 그 강제성과 의무성을 부여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검토하셨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네, 방금 김나연 학생께서 혹시 대답해 주시고 혹시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여가부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끔 강제성을 부여하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강제성과 의무성을 띠지 않았던 것은 각각 교과서들 집필진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성평등적인 이야기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했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 의 수가 일치하지 않았을 뿐더러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것을 저희는 논문과 그다음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두 가지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추구했던 내용일지는 몰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이유는 강제성과 의무성을 띠면은 집필진들이 그것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교과서에 반영이 되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그 반영을 하고자 저희는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6분께 중에서 그냥 편하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논문이나 이런 거 말고요. 신문 자료 말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든 뭐든 이렇게 교과서를 확인 작업하신 게 있으신지. 네, 저희가 각각 담당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그 자료에 대한 조사가 스크랩북에도 담겨 있고 어떤 교과서를 보신
우선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지금 국정화 교과서잖아요. 과목이요? 국어? 저희가 우선은 중점적으로 본 게 국어 교과서랑 사회 교과서 그리고 체육 같은 데 보면은 약간 뭐 남자, 여자, 무용수 같은 거 할 때 직업을 너무 여성적인 네,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정확하게 쓰신 것 같고요. 발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부터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성평등, 차별 없는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발표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발표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강화여자고등학교 담당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